다음 사례는 하버드에서 협상에 관한 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상당한 베스트셀러 책도 냈던 로저 피셔 교수의 사례입니다. 로저 피셔 교수가 협상의 달인이다 보니 상당히 많은 협상 컨설팅을 실제 진행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례인데 A라는 사람이 호텔을 팔고 싶었어요. 호텔을 팔고 싶었고 이제 B라는 사람은 호텔을 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B의 입장에서 대리해서 A로부터 호텔을 사는 그 일을 도와줬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A가 원래는 한 100만 달러 정도면 호텔을 팔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40만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호텔을 못 팔겠다라고 틀어버린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잘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40%나 올리면서 내가 이 정도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협상 못 하겠다라고 이제 버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을 사고 싶었던 B의 입장을 대리했던 로저 피셔 교수는 참 난감했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140으로 얘기하니까 이거를 뭐 120으로 좀 낮춰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로저 피셔 교수는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왜 호텔을 팔려는 사람이 갑자기 100만 불을 140만 불로 올렸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호텔 매수인 측은 아니 뭐 이유가 별거 있겠습니까? 호텔을 더 비싸게 팔고 싶어서 저 영감탱이가 욕심을 내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저 피셔 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파악해봐야 된다. 내가 한번 가서 만나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호텔을 팔려고 했다가 갑자기 값을 올린 그 영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로저 피셔 교수는 바로 딜에 대한 이 거래에 대한 얘기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아 정말 좋은 호텔입니다. 경치도 너무 좋고 이 호텔을 지금 건축하고 지금 운영하시니까 몇 년 되셨죠? 한 30년 됐다는 거죠. 30년. 30년이 되도록 이렇게 건물 상태를 좋게 유지하셨다는 것은 정말 관리를 잘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이 건물에 얼마나 애착을 많이 가지셨겠습니까, 영감님?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제 호텔을 팔려는 매도인이 감정이 좀 이제 수그러지면서 자기가 이 호텔에 쏟았던 애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로저 피셔 교수는 이제 서서히 왜 이 영감님이 호텔 매각 대금을 올렸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영감님 혹시 뭐 호텔을 파시는데 좀 마음에 꺼리는 게 있습니까? 즉 로저 피셔 교수는 이 매도인이 갑자기 호텔 매각 대금을 올린 이유는 뭔가 팔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더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팔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슬쩍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자기가 이 30년 동안 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분이 아주 기록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세심하게 기록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저기 자료 같은 걸 막 모아놓고 이렇게 호텔 전체 건물 중에 방 3개가 그 양반의 기록 창고였어요. 기록 창고. 근데 막상 이제 호텔을 팔려고 하니 이 기록들을 어디다가 다 보관해야 될지 물론 이제 돈을 받아서 그걸로 뭔가 창고를 열 수도 있겠는데 이 너무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공간과 그 자료들이. 그래서 팔려고 하다가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팔 수 없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료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이 세 개 객실 그걸 넘겨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차라리 내가 팔지 않겠다 싶은 생각에 100만 달러를 140만 달러를 올린 겁니다. 로저 피셔 교수가 들어봤더니 이유는 딱 그거였죠. 자기가 정들었던 그 자료들을 어딘가에 새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게 자기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저 피셔 교수는 매수인, 즉 호텔을 사려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방법이 있다. 당신이 호텔을 사되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이 3개의 객실은 비워둬라. 즉 3개의 객실은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그
매도인, 그 할아버지가 계속 쓸 수 있도록 남겨둬라. 그분의 기억을 계속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 호텔 객실이 100개가 넘는데 3개 정도 안 하면 어때? 오히려 그 3개 정도를 계속 그 할아버지에게 주는 조건으로 우리 매각 대금을 깎자.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그거 나쁘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딜이 이루어졌느냐. 원래 100만 달러 얘기했다가 140만 달러 올라갔었죠. 그런데 로저 피셔 교수가 딜을 했죠. 제가 할아버님 말씀을 듣고 봤더니 그 할아버님이 이렇게 애착을 가졌던 그 방 3개 그 자료실은 계속 그대로 할아버님이 쓰십시오. 주인이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그 나머지 객실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3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오셔서 편할 때 오셔서 여기서 추억을 만끽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걸 다 뺏긴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가 이 추억의 세계 장소는 계속 남는 거죠. 대신 이제 로저 피셔 교수는 하지만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을 3개를 못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차감을 해서 금액을 차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 할아버지는 그거는 자기가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그래서 100만 달러를 90만 달러로 이제 이 딜이 이루어진 게 80년대니까 그 당시만 해도 100만 달러면 큰 돈이었죠. 그래서 100만 달러를 오히려 90만 달러로 할인을 해서 그 매각을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로저 피셔 교수는 왜 저 호텔을 팔려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파악한 거죠. 당연히 매수인은 그 영감탱이가 말이야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른 이유일 수 있겠다. Why? 라는 질문을 던져서 접근해 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자기의 추억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상대방의 인트레스트,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고 나니 이제 창조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죠. 그 호텔을 팔 때 통으로 다 팔 필요 뭐 있느냐? 전체 객실 100개 중에 3개는 그 할아버지가 쓰게 주자. 대신 우리는 가격 그만큼 디스카운트 하면 될 거 아니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자기의 어떤 추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반대로 이 호텔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별 무리 없이 10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90만 달러에 그 호텔을 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걸림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상대방이 아주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갑자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다시피 분명히 그 호텔 매각을 하려는 사람은 한 100만 달러 정도에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갑자기 140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딜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물건값을 더 받겠다는 것보다도 딜을 안 하겠다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저 피셔 교수는 협상의 달인이니까 과연 그 사람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를 그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냥 질문을 하면 또 잘 얘기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아까 로저 피셔 교수가 썼던 방식이 뭡니까? 일단 그분의 감성을 건드리는 거죠. 이 호텔 정말 오랫동안 관리하시느라 참 고생하셨겠습니다. 참 정이 많이 드셨겠습니다.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자 상대방도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인트레스트를 파악을 하고 그런데 상대방의 인트레스트 욕구, 즉 그 자료실을 갖고 싶다라는 그 인트레스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처리 방식이 또 놀라웠죠. 전체 호텔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그 할아버지의 추억의 공간을 분리를 해서 그 부분을 따로 그 할아버지에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겠다. 다만 그 할아버지에게 배려하는 그 공간만큼은 물건값에서 까겠다. 디스카운트 하겠다. 그 할아버지도 다 수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양측에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협상을 할 때 교착 상태에 빠질 때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한 어느 일방의 무리한 요구는 도대체 저 요구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일까? 저 사람의 진위, 인트레스트 아니면 그 숨겨진 히든 인트레스트가 뭔지를
다양한 정보 수집과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총동원해서 창조적인 옵션,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